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 11월 첫째 주 한국 금융시장 관련 데이터와 분석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핵심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특히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뭔지,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11월 7일 금요일 마감된 주식시장 데이터 하고요. 그리고 11월 3일 기준 부동산 주간 통계, 또 네이버 증권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입니다. 네, 가장 최신 동향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시장에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죠. 어디부터 볼까요? 역시 주식시장부터 봐야겠죠? 그 11월 7일 금요일 종가 보니까요. 코스피가 3,953.76, 코스닥은 876.81. 전날보다 각각 1.8%, 거의 2.4% 이렇게 빠졌네요. 이 숫자만 봐도 분위기가 확 싸늘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안 좋게 작용하면서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였어요. 주간 단위로 봐도 매도 물량이 꽤 됐죠. 외국인들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팔아치웠을까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게 몇 가지 배경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있잖아요.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눌렀고요. 동시에 또 원달러 환율, 이게 확 오르면서 원화가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걱정도 되고 일단 수익 실현하자 아니면 좀 위험 자산 피하자 이런 움직임이 강해진 거죠. 여기에 더해서요. 그동안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고평가 논란이 다시 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요. 또 글로벌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정말 한꺼번에 겹쳤군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네이버 증권 기준 관점 이 부분이 좀 강조돼 있던데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보는 뭐 HTS나 다른 정보 채널이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증권이 사실상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뭐랄까 거의 표준적인 정보 창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 지수나 개별 종목 시세는 물론이고 거래량,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심지어 관련 공시나 뉴스, 리포트까지 이게 한 곳에서 정말 빠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심리나 단기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좀 현장감 있는 통찰을 주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정보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읽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 네이버 정권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섹터나 종목 흐름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형주들 움직임을 좀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네이버처럼 시총 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이 코스피 전체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주니까요. 실제로 자료를 봐도 네이버 같은 경우 11월 7일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빅테크 관련 테마주들 이런 쪽은 최근에 단기 급등 피로감이 좀 쌓여서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관리가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봐야죠. 듣고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 커 보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자 아니면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자 각각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그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먼저 단기 트레이더라면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막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서 너도 나도 팔 때 있잖아요. 그때 섣불리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네이버 증권의 그 실시간 호가창이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탭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수급 변화를 면밀히 따라가는 게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의 조정이 기업 가치 재평가라던가 여러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요.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특성 섹터에만 쏠려 있지는 않은지
뭐 현금 비중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배당을 좀 꾸준히 주거나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게 튼튼한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말 동안 지금 11월 9일 현재니까 시장이 닫혀 있잖아요. 다음 주를 대비해서 뭘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주말은 잠시 쉬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이죠. 일단 미국 셧다운 관련 뉴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뭐 새로 발표될 경제 지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사고 팔았는지 그 패턴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이버 증권의 공시뉴스 연구보고서 탭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면 이런 정보 얻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다음 거래일, 월요일이죠. 11월 12일 이후 개장했을 때 시장 분위기랑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네. 주식 시장은 이렇게 외부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 데이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맞습니다.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전세 가격은 0.08% 상승했어요. 주식 시장하고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죠. 네,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간 0.13%, 서울은 0.19% 올랐다고 나오네요. 근데 좀 재미있는 점은 서울은 그 전주에 0.23% 올랐었는데 그거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 외곽, 뭐 구리, 동탄, 남양주 이런 곳들은 가격이 꽤 많이 오르었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치 뭐 한쪽 누르니까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 정책 영향하고 지역별 호재가 딱 맞물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15시 부동산 대책 있잖아요. 그 영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이런 규제 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고 이런 식으로 과열을 좀 막으려고 한 거죠. 그 결과로 한동안 좀 뜨거웠던 서울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거나 아니면 GTX, 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이라든지 지하철 연장 같은 교통개발 기대감이 큰 수도권 외곽 지역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는 탈서울 수요나 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호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규제를 피하고 교통 호재를 찾아서 외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군요. 참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그럼 집을 사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층에도 뭔가 변화가 좀 감지되나요? 네,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가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30대 매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뭐 영끌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젊은 실수요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히거든요. 변화하는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움직임. 그게 좀 강해진 거죠. 그렇군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점을 특히 좀 고려해야 할까요? 진짜 살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하고 투자 목적인 사람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제 거주할 집을 찾는 분들은요, 현재 강화된 규제 환경하고 대출 조건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금리 수준, 그리고 DSR,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있잖아요.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이걸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고요. 동시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어떤 장기적인 교통망 개선 계획이나 학군 변화 같은 호재들,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부담은 이전보다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뭐 취득세나 보유세 같은 거래 비용, 세금 부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반면에 그 전세 끼고 싶사는 갭 투자 같은 거,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규제 불확실성도 크고 대출 문턱도 높아져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 해요.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나중에 집할 때 양도세나 보유기간 동안 내야 할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주 면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예전처럼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죠.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 여기에는 두 시장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쉽고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죠.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구매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변수인데 양쪽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장의 그 위험 선호도 변합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이러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채권이나 달러 혹은 부동산 중에서도 특정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금은 항상 더 안전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낼 곳을 찾아 움직이니까요. 정책 리스크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정부 정책이 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맞아요. 정책 리스크는 각 시장에 상당히 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규제를 강화한다. 그럼 이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꺾거나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죠. 반면에 주식시장은 이런 국내 부동산 정책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정치 상황, 셧다운 같은 거나 글로벌 금리 방향 같은 외부 요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은 다르다고 해도 투자자들의 돈은 결국 한정되어 있고 이 돈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금의 이동 경로 측면에서는 두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11월 초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나 미국 셧다운 우려,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의 그 뜨거웠던 열기는 다소 식었지만 GTX 같은 호재가 있는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그런 지역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단기적인 변동성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계적인 손절 원칙을 세운다거나 투자 규모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등 위험 관리에 좀 집중하셔야 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지 이거 명확히 구분하고 접근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규제 내용이나 대출 가능 여부, 세금 관련 변수들 이걸 반드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나 또 내 집 마련 계획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글로벌 변수에 민감하고 부동산 시장은 국내 정책과 지역 호재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두 시장 사이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환경과 내부 정책 사이에 그 복잡한 함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해질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